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프리마켓을 좀 보고 있는데요. 어, 간밤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다가 이게 이제 전날 급락을 했다가 급락을 하면은 이제 그 에너지로 이제 반등을 시도하죠. 예. 근데 이 반등을 시도하는데 반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약했습니다. 그러면은 네, 주가는 보통 급락 후에 반등이 약하게 되면 아래로 더 밀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고 이제 주가 분석할 때 이제 각도론이라고 합니다. 주가는 일정 어떤 각도, 이렇게 급등하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고 합니다. 예. 그래서 주가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 또 파동론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웨이브를 그린다. 근데 이 웨이브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 각도를 형성하죠. 그래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세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그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 그리고 약하게 내린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저번에도 이제 제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기본 정석 패턴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하락을 세게 했는데 반등이 약했다. 그러면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 패턴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강하게 하락하고 약하게 반등했으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하락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쌍바닥이 형성되는 원리입니다. 하락을 해야 될 자리에서 하락을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반사작용이 일어난다. 예. 자, 지금은 이제 약간 여기 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갭이 형성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시가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갭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갭 다음에 이렇게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갭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계속 갭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갭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갭 하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속 갭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거 이제 첫 번째 갭,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추가로 이제 갭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강세로 가는 거죠.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 갭이 형성됐는데 그 이후에 갭이 없죠.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밀고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또 잘 봐야 될 게 이제 갭이 형성되는가. 만약에 오늘 갭 하락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약세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갭을 만들었다가 이 갭을 이렇게 메꿔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좀 지지가 강하게 형성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연일 계속 이제 음봉만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 보면 지난 11월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의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 후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한번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뭐 추가 하락을 해도 반등이 나올 거고 그냥 반등이 나올 거고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가 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뭐 상승을 많이 하면 마찬가지예요. 상승을 많이 하면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좀 더 이렇게 갔다가 하락할 수도 있고 이래서 분할 매매를 하는 거죠. 정확히 이 꼭지를 좀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할 매도를 했다. 근데 조금 더 갔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차피 그런데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평선이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랠리가 나오게 되면 그에 반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밀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강하게 갔어야 돼요. 근데 약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가니까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하게 갔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조정이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되면 또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강하게 내리면은 약하게 반등했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상승을 잘 해놓고 그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즌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이게 주봉, 월봉에 다 결부가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뭐 약간 이제 이런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점을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여기서 또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예. 근데 이 긴 상승 추세가 이번 1월에 만약에 추가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럼 이것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 이쪽 400쪽 그러니까 오늘부터 좀 더 하락해서 400까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밀리기만 해도 그러면은 120일 장기 이평선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일시적인 반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저항을 못 이기고 떨어지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이제 주봉상에서도 예, 이 지금 이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양봉으로 이렇게 여기를 빠져나와야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깨져버린다. 이 라인이 이게 깨져버린다. 그럼 반등을 해도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켜놓고 하락을 했을 때는 반등을 해도 강한 저항을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빠지게 된다. 그럼 반등을 하면 여기서 강한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월봉에서도 좀 중요한데요. 예. 월봉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요 라인. 그래서 지금 요 라인이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 월봉에서는 아직 좀 여유가 있어요. 예. 월봉에서는 뭐 여기서 살짝 이렇게 좀 빠지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그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쪽까지 빠져버리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빠지게 된다. 여기까지 오게 된다. 이러면은 월봉은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추세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거는 좀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2022년도 요 하락 시에 이게 절호의 저점 매수 타이밍이었던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거하고 똑같죠. 자, 여기 저점이 있고 많이 상승을 시켜놨어요. 여기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 매수가 괜찮겠죠. 왜냐면 이제 뭐랄까 좀 첫 번째 만들어진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이 일봉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뭐 이제 이런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시켜놓고 하락을 했을 때는 이 반등에서 저항이 적죠. 예. 이제 아까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가다가 요것이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하려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반등하려면 여기 저항이 이제 강하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세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길게 하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 긴 이 추세대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이러한 저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지금 테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 일단 뭐 월봉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주봉 정도까지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말고 요 라인을 지켜가면서 이제 120선을 좀 지켜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살려주면은 또 쭉 우상향으로 쭉 이제 가게 되는 거고, 만약에 빠지게 되면 다시 또 또 굉장히 지루한 그러니까 죽어 있는 주가를 다시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굉장히 또 힘든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못 하게 되면은 주가는 더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테슬라는 알게 모르게 이제 회사의 이제 차세대 다음 단계로의 성장. 그러니까 처음에 상하이 공장을 짓고 모델 3를 만들고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기차 시대를 열었고, 예, 그것으로 이제 그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를 넘어서는 다른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매출이 현재 매출의 한 50% 이상의 성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사실 50%가 아니라 매출이 거의 2배, 3배 이상으로 늘어나야 돼요. 근데 그 매출 2배, 3배를 늘리지 못한다. 그리고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테슬라가 앞으로 넥스트 단계로 이 현재 매출의 한 2배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긍정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 로보택시다, 뭐 ESS다, 옵티머스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보여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CES도 그렇고 이제 주가가 지금 자꾸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 가려고 해도 이제 자신감을 못 보이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경쟁자들의 등장입니다. 엔비디아, 예, 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죠. 예, 이런 경쟁자들이 자꾸 이렇게 추격을 해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석 달 후에 바로 벤츠에서 엔비디아 칩셋을 탑재한 자율주행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기업들과 초격차를 벌려놓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 상승에 의문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쟁자들이 나타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또 자신감 있게 상승을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뭐 이제 1월 되자마자 막 그 미국이 베네수엘라 공격하고 뭐 그린란드도 막 공격하겠다 막 이러고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좀 노이즈들이 끼고 있죠. 그 주식시장은 상승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 쪽에 상승하는 데에 집중이 되어서, 근데 자꾸 이렇게 집중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예. 그리고 지금 그린란드는 핀란드의 땅이고 핀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거기를 미국이 강제 점령한다? 그러면 나토가 이제 가만히 있을까? 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노이즈들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서 이 지지율 떨어진 것을 상쇄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그냥 맞물려 가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좋았다. 그 상태에서도 과연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까? 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지지율이 만약에 뭐 60%, 70%다. 그래도 했을까? 그런 거가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자잘한 뉴스들도 뭐 자꾸 이제 테슬라의 이 발전에 대한 의문점을 자꾸 딱 내줘요. 어제 보니까
퀄컴이 삼성전자와 2나노미터 칩 위탁 생산에 대한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좀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최근 공급 개혁으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 손을 뗐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요 고객사와의 최근 공급 개혁. 혹시 이 주요 고객사가 테슬라 아니냐? 예. 그래서 그 주요 고객사와의 공급 개혁으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손을 뗐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삼성전자는 7월에 테슬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라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죠. 이 기사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테슬라예요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예, 최근 공급 계약을 맺은 고객사 테슬라 아닌가 하고 이렇게 딱 운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 위대한 테슬라를 감히 삼성전자가, 예, 뭐 계약을 해지하고 손을 뗐다고, 테슬라의 무슨 회사에 무슨 내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예, 이런 거죠. 그 테슬라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 성장성, 회사가 날로 날로 발전해 가고 규모가 커져가고 매출이 늘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회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22년도에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죠. 그런데 이때 이제 잘 판단을 해야겠죠.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옹호하는 이 주주님들은 뭐라고 말들을 했느냐? 아니, 삼성전자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거죠. 뭐 SK 하이닉스가 뭐 지금 잠깐 잘 나가고 있고, 예, 그 삼성전자 뭐 HBM이 뭐 이 엔비디아의 뭐 성능 테스트에 통과를 못해서 잘 채용이 안 되고 있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이대로 그냥 끝날 회사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저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시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역시나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였다. 예. 그런 잠시 부진이 있었어도, 예. 다시 또, 예, HBM 지금 4도 있고 그 다음 것도 지금 개발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HBM보다 뭐 몇 단계 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도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예, 이제 오래 봐온 분들은 믿는 거죠. 삼성전자의 저력. 예, 이건 일시적인 일이다. 예, 그리고 지금 14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역시나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구나. 조금 이런 슬럼프가 있어도 이걸 또 빨리 잘 극복을 하는구나.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걸 빨리 극복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빠른 시간 내에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테슬라도 지금 뭐 이런 의문부호를 받고 있는데, 뭐 차량 판매량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부호를 받고 있고, 뭐 경쟁자들한테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부호를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예, 해답을 딱 내놔줘야 돼요, 빨리. 예,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6년에는, 예, 좀 뭐 부진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나중에 갔을 때, 아, 역시 테슬라는 테슬라다. 일론 머스크는 천재구나. 그때 우리가 그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못하면 그냥 느림보 회사가 되는 거고 시대적 어떤 이런 변화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믿음이 나중에 내가 끝까지 테슬라를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내가 잃지 않고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간 결과가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이제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이때 테슬라를 믿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에 회사가 이제 어려운 시간이 있지만 거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결국에 그 다시 또 이렇게 회복을 시키는 그런 어떤 저력 그런 것들이 있는 회사가 지속 상승을 할 수가 있다.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 알파벳, 구글. 이 구글 뭐 빅세븐들 있잖아요. 구글, 아마존. 중간중간에 다 회사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위기들이 있었지만 역시 아마존은 아마존이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는 아무리 뭐 애플이 맥킨토시 컴퓨터, 애플 노트북 뭐 백날 뭐 그런 거 맨날 뭐 잘 팔아봐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주가 상승을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죠. 어떤 상황이 와도 윈도우를 사람들이 많이 안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놨고 이런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저력이죠. 그리고 딱 그 판단을 해야 될 시간 타이밍에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해야겠다. 그동안 돈 많이 벌어놨고 또 어떤 결정력이죠. 그 CEO들의 결정력. 지금 이 시기에 이 사업을 우리가 런칭을 해야 된다. 계속 윈도우만 만들어서 팔면 안 된다. 그다음에 뭐 AI 투자도 그렇고 딱 그 타이밍에 지금 이거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그 판단이 이제 결과로 그때 그 투자하기 잘했구나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간순간의 그 어떤 판단력. 사실 삼성전자도 만약에 반도체 사업에 예전에 그렇게 과감하게 뛰어들지 않았다면 지금같이 회사가 그렇게 커질 수 있었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을까? 주가가 그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다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 때 다들 미쳤다고 그랬죠. 사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지금 어떤 이상한 회사가 하나 나타나갖고 우리가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구글이 갖고 있는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운영 체제를 런칭해가지고 그걸로 애플도 이기고 구글도 이기겠다, 안드로이드도 이기겠다, 새로운 운영 체제에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당시에. 전 어렸을 때 예전에 그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그 당시 뭐 일본 막 뭐 도시바, 뭐 사뇨 막 이런 회사들이 완전히 막 정말 반도체 사업을 휩쓸고 그러니까 뭐 전자다 하면 다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가 일본을 이긴다고 그리고 그것도 세계 1등이 된다고 그런 목표를 세운 것 자체가 거의 뭐 미쳤다고 했죠. 저러다 삼성 그룹 전체가 아예 망한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그래요. 테슬라도 앞으로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주가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에는 뭐 거의 신화, 기적을 이뤄내야 됩니다. 그 모든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그냥 이만큼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빵을 경쟁자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주 임팩트 있는 이 강한 한 방이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자, 주주님들이 조정이 만약에 시작이 됐다. 아, 조정이요? 한 3년, 4년 계속 하셔도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자, 조정 한 1년 했으면 바로 반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마음이 느긋해요. 조정 뭐 2, 3년, 뭐 3년, 4년 계속 조정하셔도 돼요. 네. 그럴 주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회사에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고 뭔가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회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빨리 뭐 어떻게 이것을 다시 주가를 살려놓을 일을 하셔야지. 테슬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주가로 먹고 사는 게 주식회사예요. 그런데 주가가 빠졌는데 나는 이걸 신경 안 쓴다? 이런 CEO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CEO가 그 회사 주가에 신경을 나는 안 쓰고 있다. 이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주들에게 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빨리빨리 일을 해주고 회사를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가를 열심히 이렇게 힘들게 올려놓고는 이 주가 올리기 정말 힘듭니다. 이 올려놓은 주가를 소중히 생각하고 뭐 빠지면 빠지는가 보다 하고 내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올려놓은 주가를 거기서 열심히 잘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계속 밀어 올려줘야지. 이렇게 주가 올리는 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냥 뭐 내리면 내리는가 보다 하고 그냥 널널하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더 주가가 내리기 전에 일을 뭐 주말도 반납하고 24시간 풀로 돌려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회사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